저 원리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가 제거를 안 했고, 저는 직장암 3기였습니다. 3기고 현재 99년도니까 21년째 지금 정시하고 있습니다. 어사분께 제목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황재수 씨 잘하면 살고 잘하면 죽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물어보니까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좀 건강해 보입니까? 네. 환자같이 보인다 하신 분 없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21년 동안 이 둘이 하면서 그냥 행복이 아니고 정말 저는 나름대로 피난모를 했거든요. 43살에 암을 만나가지고 죽는다 소리 들으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 당의 사급을 저는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제가 좀 배가 많이 부르죠. 여기 저는 이 갈비뼈 밑에 그 연구인공을 하고 있죠. 원래 항문도 탈락했습니다. 대체가 안 돼요, 저는. 밑에는 하루에 움직이를 서너 개 정도 제가 전부 갈아줘야 되고, 요거는 하루에 한 서너 정도 띄워주고, 일주일에 2번은 완전히 떼어내고, 새로운 인공항문을 소독 사여 다시 또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인공항문 이게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수술을 2번이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날짜 잡아놓고 캔슬되고, 날짜 잡아놓고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사들이 저한테 이제 협박을 좀 하더라고요. 당시 결합석을 하면은 50%가 아니라 못 살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인공항문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은 없느냐 이런 걸 보니까 5, 60%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제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이었습니다. 수술하고 한 33일을 굶었습니다. 물도 한 번 못 먹고. 그리고 44일간에 저는 퇴원을 했었어요. 퇴원하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다시 재입을 합니다. 또 퇴원하고 4개월 만에 또 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정도 저는 잘 앉지를 못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입원과 재입을 하기를 6년 정도 이렇게 병원에 계속 달라들었죠. 그리고 5, 6년 정도는 바깥 출입을 제대로 못했어요. 한 13년 정도는 해마다 일부에 시술을 줬어야 했습니다. 많게는 3번, 작게는 2번. 왜 그랬느냐면요. 방사선 후유증, 수술 후유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아무도 못 먹어요. 물도 한 번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촥촥촥촥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죠? 5% 이상만 빠져도 안 좋다잖아요. 그죠? 저는 무려 30%가 이상 빠졌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밥을 못 먹고 굶은 것이 한 6개월 정도는 굶은 것 같아요. 많게는 한 달, 작게는 20일, 보름, 이런 시절을 이런 식으로 굶었으니까. 그러니까 몸무게가 48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제 별명이 소말리아였습니다. 이게 이제 암 투병 1년이 지났을 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가 2007년도에 또 제가 이렇게 입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현실도 많이 좋아졌고. 저는 일찍 죽기 싫더라고요. 암이 싫어하지만 골라골라 했습니다. 이런 거 싫어하고 이것도 싫어하고 맑은 것도 싫어하고 이것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바보스러운 거 정말 저는 암 하고 난 뒤에 쪽팔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러니까 암이 스스로 쪽팔려 죽겠거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바보처럼 많이 웃기도 시작했고 또 우직함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암 환자들 그 간절을 많이 하고 가면은 그 편의점을 하잖아요. 그죠? 이 가면을 많이 쓰고 있으면 암이 잘 안 나가는 거더라고요. 가면을 벗자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면 한번 벗어볼까요? 대답 좀 하소. 예, 그렇지. 가면을 벗어볼까요? 아, 이렇게 나와야지. 제가 가면을 벗습니다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까지 끄다가 한번 버려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면을 벗습니다. 그래. 엄마, 아버지의 가면을 벗습니다. 그래. 그래서 환자의 가면을 벗습니다. 내가 낸다는 우울감의 가면을 벗습니다. 그래. 나의 가면을 벗습니다. 이 가면을 3년 동안 안 썼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행동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바보는 아니고 가짜 바보가 되고 나니까 여기에 그렇게 맺힌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내라는 그런 걸 느낌을 받아요. 근데 투자를 할 때 동네에 운동장에 가가지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동료를 부르면서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는 게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이래 된 사람이 맨날 운동장에 가서 박수 치면서 걸고 다닌다. 생각이란 말은 그냥 그걸 무시하고 다시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쪼그라진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인간이 물질로 되어 있지만 과연 빵만으로 이 암이 도망갈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상당히 초점을 많이 두고 했던 환자 중에 환자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마음이 상당히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먹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겠고 내 몸에서 좋게 활동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이게 이제 4년도에 부산 서면에 웃는 것 같이 이런 퍼포먼스를 막 하기 시작했었죠. 제가 이렇게 많이 웃었던 이유는 문헌에 보니까 웃으면 아무도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웃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암의 원인이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세대에 나눠지잖아요. 그죠? 음식, 환경, 가족력, 중독, 술, 담배, 스트레스. 그렇죠? 다 얘기 나옵니다. 어떤 것에 가장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이걸 저는 먼저 생각을 했죠. 이게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거예요. 환경. 그리고 저 육고기들이 많이 안 좋아했었어요. 암 걸리기 전에. 술, 담배 별로 안 했습니다. 담배는 한 17살 때 시작해가지고 25살에 끊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전부 다 제보고 건강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자연치유나 일 공부를 하고 난 뒤부터 쭉 저희 과거 5년, 10년 전 쭉 기시했는데 보니까 이거였더라고요. 이게 7, 80%. 그의 성격, 성향이 정말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리고 난 뒤에 내가 이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때부터 거의 179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웃음이 많이 없었는데 웃기 시작했고 남들하고 있던 소리를 들으면 빨리 풀지도 못하고 혼자 좋은 게 좋지 않고 계속 속으로 삼키고 이런 성향들이 저한테 많았죠. 그리고 예전에 저는 직업이 이 이빨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3년 동안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암이 세상을 탁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5년 정도 지나서 제가 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추측한데 나의 원인은 이게 제일 크다. 그리고 이걸부터 제일 먼저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원인들을 퍼센테이지 제 나름대로 퍼센테이지를 탁탁탁 따라가지고 그거는 조금 작게, 이건 조금 작아가지고 제일 우선순위부터 저는 해결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많은 치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다 들어봤었어요. 책도 많이 보고 다 해보고 이거는 내가 못 맞다. 요거는 내 거, 요거는 내 거, 저거는 흘릴 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만의 그 기준과 원칙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걸 100%는 안 지켰습니다. 그런 기준을 지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좀 유도력 있게 투병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의원들을 만나면 그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러려면 스스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우씨 진짜 과거로 안 돌아갔습니다. 정말 내가 만약에 생활 현장으로 과거의 황태수로 돌아가려면 나는 무장을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가지고 과거의 환경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둥둥 뛰어든다면 반드시 암이 또 찾아오지 않겠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친구들 모임이 그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개 정도 나눠놓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가면 처음에 제 도시락을 싸가면서 이렇게 옛날에 암의 원인이 되었던 그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병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에는 크게 네 가지 원리가 있다 이랬더라고요. 그 네 가지 큰 원리는 제일 처음에 보니까 육체적인 원리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 운동, 먹거리, 그저 다 육체적 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육체적 원리만 가지고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 원리를 반드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원리도 적용을 시켜야 돼.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거기서 암의 원리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원리도 있다. 저 원리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가 제거를 안 했고 2차원 발생이고 피검사는 의사도 놀랄 정도로 99% 정상. 진짜 황재수 씨 몸관리 잘해서요. 칭찬 잘 받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할 때 미국에 보안통화하는 의사분들의 자료들을 저는 많이 봤었어요. 또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미국에서는 병원 치료를 끝나고 난 뒤에 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느낀 사람 중에 하나라서 날아가가지고 그 자료를 보여보게 됐거든요. 그 중에서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첫째는 암을 판정받고 나면은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생존력이 1년에서 2년밖에 안 된답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병원 치료만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방사선, 항암, 방사선, 항암, 수술, 재활하고 또 방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을 산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자연치유만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연치유에 바로 갈 사람이 있대요. 아무 환자만 바로 자연치유 가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5년에서 6년을 살았답니다. 평균적으로. 현대학을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받아라. 저는 현대학을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저는 방사선 치료 판단했고 수술했고 항암 치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는 안 했습니다. 현대학과 자연치유를 이렇게 적절하게 잘 병행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